안녕하십니까. 박현도입니다. 오늘은 하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마스. 네. 좀 계속 어려운 말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라 이름입니다. 네. 팔레스타인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잖아요. 그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하마스와 관계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관계가 있느냐, 뭐 골리앗과 관계가 있느냐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 말만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해가지고 나는 블레셋을 팔레스타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후예들이 지금 아랍인들이다. 전혀 아닙니다. 이름은 무조건 점수가 안 나와요. 네, F입니다, F.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마스의 설명을 할 텐데요. 하마스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라고들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현대 세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대 세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현대 세계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항입니다. 공항. 예, 공항이 현대 세계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요. 첫 번째, 우리 현대 세계에서는요, 모든 나라들이 독립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죠. 팔레스타인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독립민족 국가라는 얘기는 UN 가입 국가들 있잖아요. 한국도 가입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일 먼저 여권. 여권이 필요하죠.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든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공항도 못 나가요. 맞아요. 예,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인정해줘. 그러니까 독립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는 겁니다. 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비행기가 그냥 뭐 뚝하니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부품들이 만들어서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뭐죠? 바탕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한순간도 이제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리고 공항에 가면 비행기 타러 가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은 다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앱으로 체크인 하기도 하고 체크인해도 수화물은 뭐 내가 스스로 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수화물을 붙일 때도 생각해 보세요. 카운터 안 가고 붙일 때도 전부 다 착착착착 뭐 누르고 한 다음에 그 태그를 꽂아서 딱 넣으면 알아서 지가 착착착착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티켓팅 해주는 분도 있고 그다음 나가가지고 우리 몸수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저마다 착착착 합리적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우리 관료 사회도 똑같습니다. 관료 사회라는 것도 모든 게 다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관료적 합리주의예요. 예, 분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행기를 그냥 태워줍니까? 비싼 다 돈으로 아니, 하는 거지. 해야죠. 우리 영춘 씨는 너무 유명하니까 비행기 나 아시잖아요. 그 힘센 여자에서 나온 분. 그걸 아시네. 네, 힘센 여자 도봉순에 나온 좀 모르세요? 그러면 그래도 비행기 표는 사셔야죠. 잘 봤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치구죠. 비행기사가 무슨 자선업체도 아닌데 이윤치구하죠. 우리가 근본주의와 가장 관련된 말이 바로 종교의 세속화와 평범합니다. 자, 공항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갈 때는 보통 공항에서 그럴 시간들이 별로 없는데 외국 공항들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죠. 맞아요. 본 적 있어요. 예, 커피를 마시다가 잠깐 나 기도 좀 하고 갈까? 예,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의 선택이 돼 버렸어요. 가끔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좋은 말 아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구 살다가 예, 일요일만 되면 다 목욕하고 굉장히 근엄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또 월요일부터는 또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선택지가 돼버리는 이게 바로 이 종교의 세속화와 평범한데 이게 우리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예, 현대 사회의 모습이고 이슬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근본주의라는 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본주의가 이슬람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주의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은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나오기엔 배경을 보면은 일단 근본주의가 나오기엔 첫 번째 배경이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게 맞네 틀리냐 막 싸우잖아요. 예. 그 성경이 언제 쓰였는 것 갖고도 막 싸우고요. 슈바이스 박사 혹시 모르세요? 알죠.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했던 박예 의사잖아요. 근데 그분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최초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진짜요? 왜 시작한 줄 아세요? 내가 따르는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지 난 너무 궁금하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첫 발자국을 놓은 분이 슈바이스 박사예요.
그런데 슈바이스 박사가 의사로서는 굉장히 존경받았지만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면은 지금이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한국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지금 뭔 소리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역사주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주의는 그전에는 없었던 얘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충돌이 생기죠. 두 번째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렇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거는 이겁니다 하면 다 했지만 지금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과학자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말을 믿겠습니까? 과학자 말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과학의 도전이 생기고 그다음에 세속주의. 아무 데서나 그냥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 가능한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살다가 일요일만 뭐 성스럽게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 세속주의 완전히 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근대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미국 개신교에서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역사주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는 이거는 양보 못한다. 양보 못한다는 게 뭐냐면 1910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5가지 근본은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 예,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묻히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럼 예수를 육신 부활했고 예수님이 한 기적은 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5가지는 내가 절대 양보 못해. 이건 우리의 펀더멘탈이야. 우리는 펀더멘탈리스트야. 우리는 근본주의자. 이론에서 근본주의자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밖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 말도 안 돼. 그래서 근본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을 시작했는데 밖에서 보기엔 너무 답답하니까 저렇게 한 사람 다 근본주의자 이렇게 부른 거고 1910년대에 미국이라는 배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을 다른 종교에다도 붙이기 시작해요. 쟤네 봐봐. 쟤네 이슬람 근본주의야. 쟤네 힌두교 근본주의야. 이 사람도 불교 근본주의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이제 이슬람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람에 여러 말이 있어요. 이슬람 근본주의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주의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극단주의는 좀 더 근본주의인데 좀 폭력적인 사람들을 극단주의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게 근본주의인 사람은 극단주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급진 이슬람이란 말도 써요. 저 사람들 급진적이네. 이 사람들은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막 바꿔서 정치 체제로 만들려고 그러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정치 이슬람이란 말을 써요. 정치적 이슬람.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말인데 이 사람들의 지향점이 결국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정치 이슬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이 이 근대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으로 들렸던 건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혁명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987년에 그 시민들이 민주화를 이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에서도 그게 이루어졌어요. 1979년에.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우리는 거기에 불자들도, 기독자들도 모든 종교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여기도 나라 체계를 바꾸긴 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슬람으로 나라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뭐였냐? 왕이 다스리는 국가인데 국민의 대다수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술집도 있고 디스코장도 있고 우리가 또 한국 사회가 똑같이 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배 가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왕이 타락했고 이건 우리 전통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79년 혁명이 나와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만들면서 세속주의였던 이란을 이슬람이 근본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단순하게 한 나라의 체제가 정치 체제가 세속에서 이슬람 종교 체제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근대에서 이 이란 혁명을 보고 서구에 특히 서구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라든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의 역할은 떨어진다고 봤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종교 역할 많이 떨어졌잖아요. 옛날하고 달리. 예. 그러니까 갈수록 종교의 역할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게 현대 세계의 지향점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종교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버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이 만든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예. 지금 중동 국가들은 서양이 영국과 프랑스가 다 국경을 그은 거예요. 네. 심지어는요 우리가 처칠의 딸꾹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 중에 갑자기 꾹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처칠이 자기가 그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칠은 점심을 먹을 때마다 술을 마시니까 술 마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예. 처칠의 딸꾹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칠의 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인위적으로 서양이 그렸어요. 인위적으로 서양이 국가를 만들고 그렸다는 얘기는 서양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거죠. 네.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거죠. 79년 전까지 이란은 서양의 지배를 받는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미국에 기대는 나라였는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처음으로 이슬람, 우리 이슬람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혁명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파급력이 컸어요. 특히 이렇게 이슬람으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슬람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79년부터. 그때부터구나. 자, 예, 무슬림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느 세계든지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거 잘못됐어. 우리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이런 목소리는 있습니다. 예. 안에서도 있잖아요. 네. 예, 방송국에서도 있잖아요. 이 옛날에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슬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너들 믿는 거는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18세기까지는 내부적으로 개혁 문제가 있었는데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지배를 하니까 외부의 영향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들을 지배를 했던 유럽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부의 다툼에서 내부와 외부의 다툼으로 바뀌어요. 한국에서 서구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슬림들은 저쪽은 예, 반대.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했던 일본이 이 사람들한테는 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서양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국가 독립한 다음에 서양식으로 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9년 이후부터는 뭐가 잘 사는 거냐? 우리식으로 가야 된다. 예, 이슬람식으로 가면 잘 산다. 옛날에 봐라. 우리가 7세기에 우리 이슬람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예언자가 이슬람 가져왔었을 때 얼마나 잘 살았냐. 멋있고 중세 때까지 우리가 세계를 호령했는데 왜 우리가 엉망이 됐느냐. 이게 이슬람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예, 제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주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슬람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 안에서 네. 그 이슬람이란 종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유대교하고 무슬림들은 잘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둘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유대교와 네. 이슬람. 우리 한국에서요. 네. 만약에 목사님이 되려면 예. 그리스도교 신학교를 갑니까? 그리스도교 법학교를 갑니까? 신학. 예. 그리스도교 법학교는 들어보신 적도 없죠. 없죠, 없죠. 그렇죠. 신학이죠. 네. 예. 신학에 가면 신학의 하느님이 어떻고 그다음에 성경 해석고 이런 걸 하죠. 네. 그런데 뭐 예배 때 발을 몇 번 닦고 뭐 밥 먹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혹시 뭐 우리가 담배 없죠. 아니죠. 네, 그런 거 없어요. 이슬람과 유대교는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법. 법. 예. 법 굉장히 중요해요. 막 이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네. 생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피가 나오는 거는 일단 여성이 불결한 상태예요. 부정한 상태예요. 유리적으로. 그러면 성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피. 성리 중인 여성은 모든 게 열애가 돼요. 모든 것에. 모든 게 열애. 그러니까 뭐 단식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예배도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아직 그 자체가 부정한 거니까. 네, 네. 이런 게 법으로 중요해요. 제가 제 친구한테 내가 한국 가면은 이슬람법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슬람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 한마디만 해줘봐.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딱 이런 말 해줍니다. 우리 무슬림은 율사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하룻밤도 아내와 편하게 사랑을 할 수 없는 불쌍한 인간들이다. 율사? 율사. 목사님 같은 율법? 율법 율법. 학자. 율법 선생. 예. 어. 그러니까 그래, 저긴 우리 율법 중에 무슬림은 좀- 율법 학자에게 물어보기 전에는 단 하룻밤도 아내와 편하게 사랑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다.
그럼 매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법이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인 거죠. 이슬람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자, 무슬림들은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왜 없어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 그거를 네. 새로운 언약으로 해주셨다고 믿으니까 그게 예전의 약속이니까.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서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나쁜 거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혁명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이 부분이 달라요, 그리스도교와. 근데 그거를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 사실 우리가 통계를 낼 수는 없는데요. 예. 그 종교 전통 자체에서 그리스도교와는 달리 이 지키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양심적인 거예요. 굉장히 먹는 건 율법중심적인. 잘 예, 예.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교는 신학이 학문의 꽃이라면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법학이 학문의 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슬람 법이 구현되는 사회, 이슬람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이슬람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걸 성공한 나라가 지금 이란인 거예요. 네. 법이 거의 국가 법이 되는 예. 거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마스 이해하려면 무슬림 형제단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 이란은 시아파기 때문에 하마스는 순니파거든요. 예. 그러면 순니파에서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가장 큰 중요한 게 1928년에 영국의 좌지우지 되던 곳이 지금 이집트거든요. 네. 영국군도 들어와 있었고. 예. 예. 그때 하산을 만나라는 사람이 21살 먹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입니다. 예. 그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느냐? 우리가 이슬람이 훌륭한데 이슬람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그래서 영국 식민지를 이기고 이집트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무슬림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야. 큰 나라. 그러니까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그러면서 만든 게 1928년에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YMCA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MCA. 무슬림파 YMCA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해 처음에는 일종의 문화 운동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 인기가 좋겠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없는 거.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잘 살았어? 이거 정말 이렇게 해야겠네. 근데 지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무슬림이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영국의 지배를 받느냐?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제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에도 지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만든 건데 주변에 다 퍼져요, 지부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어마어마하게 인원이. 그러니까 이집트를 넘어가는 큰 무슬림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된 팔레스타인 지부에서 시작돼서 사진에 보는 아흐마드 야신이라는 분이 이슬람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무슨 활동하냐면 사회 봉사 활동을 했어요. 의료, 뭐 학교 교육 이렇게 하다가 87년에 가자도 그렇고 요르단강 서안 지역도 그렇고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너무나 우리를 못 살게 군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87년 12월 달에 제1차 민중항쟁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그 무슬림 형제단 관계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요, 이 아랍어의 앞자만 따서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 저항 운동은 그 전에 사회 봉사단체만 있었는데 사회 봉사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무력을 한장하는 군부 같은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국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돼서 이제 조직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데 이들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슬람 국가. 예루살렘. 네,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러면 이슬람 국가를 만들면 어디를 만들까요? 이들이 지금 가자에서 있었거든요. 네. 가자에만요? 아니요. 예루살렘. 전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다 포함한 전체 팔레스타인인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땅, 그렇죠. 살던 그 그러면 땅. 누구를 몰아내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몰아내야 되죠. 이스라엘을 몰아내고 여기에 완전하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란도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외교 관계 없겠죠. 네. 그러면 이란 축구팀하고 네. 이스라엘 축구팀이 월드컵 결승에서 붙었다. 안 나가요? 누가요? 이란이. 이란이 경기 포기합니다. 아예 그냥 붙. 예, 너 우승해. 난 너 인정하는데 내가 너네들하고 왜 싸워? 그 니네 정도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니네가 예. 나랑 붙어 이런 예. 느낌이군요. 그래서 많은 이란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든 아니 뭐 올림픽 결승전에 가거나 이럴 때 이스라엘하고 붙으면은 그냥 경기 포기해 버려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야, 그 예. 정도로. 예. 하마스가 이제 그러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88년 헌정에 보면은 무슬림 형제단이 모체고요.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비로소 하마스의 활동이 끝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어떤 조약도 휴전도 평화협정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라는 게 목적이었고요. 2017년에는 다소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무슬림 형제단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을 일단 지워요. 왜냐하면 무슬림 형제단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으니까 지금 아랍 국가에서 예, 정치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1967년 6월 4일 국경까지는 인정한다. 6월 4일이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기 전 땅을 인정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정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조직이 이루어져 있고요. 조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독립 지원하는 그룹이 있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일단 이란입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고두스 군단이라고 그래요. 고두스는 꾸두스를 아랍어는 꾸두스고요. 페르시아로 읽으면 고두스거든요. 예루살렘. 부대 이름이 예루살렘 군단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란의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 점령이에요. 예. 이스라엘에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게 이란의 목적이거든요. 여기에 같이 자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다 모여라. 그랬을 때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라크의 대중동원대, 그다음에 예멘의 후시 반군. 요즘 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홍해에서 배를 납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부 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겁니다. 후시 반군의 구호가 제 위에 알라는 가장 위대하시다. 알라후 아크바르. 맨 밑에 파란색도 이슬람의 승리를. 가운데 빨간색 보면요.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유대인에게 저주를.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그렇죠. 반미, 반이스라엘, 네, 무섭다. 반유대인인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려고는 시온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우리가 유대인을 싫어할 이유는 없다. 유대교인은 우리 같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싫어할 건 없는데 대신 시온주의자들은 싫다. 이걸 이제 분류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마스는 순니고 여기는 다 시아거든요. 근데 순니하고 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협력을 잘할 수 있느냐? 사이 안 좋잖아, 자기도. 예, 공통적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이게 하마스가 이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게 이번 전쟁의 시작인 겁니다. 이번 전쟁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네, 최근에 지금 전쟁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되는 근데 거구나. 이게 그 종교적인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인 갈등이 더 심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문제는 종교 문제다.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의 싸움이다.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싸움은요. 아랍 민족주의. 아랍 민족주의는 항상 아랍인들은 무슬림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거든요. 네.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 시온주의의 싸움이었어요. 유대 민족주의의 싸움이었다가 50년대에 이집트의 나세르의 아랍 민족주의가 번창을 하면서 이게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들의 시온주의의 싸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1979년 예. 이란이 혁명이 되면서 이란이 이거를 이슬람과 유대인의 문제로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종교 문제로. 예, 그래서 이게 세 층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의 싸움에서 아랍인들과 유대인의 싸움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란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바꾸는 거죠. 이슬람과 시온주의자들의 싸움으로. 예, 이 중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종교 전쟁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그 부분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시온주의자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마스는 바로 그 시온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세우는데 그 국가는 이슬람 국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